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전라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 세월 동안에 호남에 대해 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호남의 정신을 실천하겠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가 바라는 바를 실현하겠다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유권자가 계시다면은, 그러면 선명한 대안은 누구인가? 이준석인가? 아니면은 이낙연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내 그런 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그런 부도수표에 달려간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도 제가 봤더니 어떤 단체에서 파문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저는 그런 호남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중도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결국 정치권에서 엉덩이가 무겁지 못한 사람들이 양 진영으로 달려가는 것을 놓고 무슨 통합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통합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의 행보가 너무 가벼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사전투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안 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동탄 유권자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의석이 100석 가까이 있어도 국가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180석이 넘는 의석을 통제할 수 있어도 결국 그 협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의 많고 적음이 협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혁의 길에 나섰고, 유권자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나중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여소야대 속에서도 전국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고, 저는 당연히 개혁신당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내각과 그리고 정치판을 재구성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정치권에 마음에 안 드셔서 항상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이 싹 갈아엎을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